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2급 챕터 4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 강의는 파일에 대한 소유권과 이런 소유권을 변경함으로써 어떻게 시스템을 관리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기타 관리 명령어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ch-out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ch-out 명령어는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대한 사용자의 소유주와 소유 그룹을 변경하는 핵심 명령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h-out은 change out의 약어를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hout 명령어를 이용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A라는 파일이 자 홈에 홈에 A라는 공간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R 옵션을 줌으로써 홈과 A의 모든 디렉토리 권한이 전부 다 변경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그 옵션이 뭐다?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A에 대해서 소유자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chout에 소유자 A라고 변경을 하고, 소유자를 테스트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테스트 하고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면 이 A라는 파일의 소유자가 테스트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테스트 2라는 그룹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콜론이라고 부릅니다. 테스트 2 A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명령어를 이용해 주시면 이 A라는 파일의 소유 그룹이 테스트 2로 변경이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hout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유자만 변경을 할 때는 chout에 내가 변경하고 싶은 대상자의 아이디와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면 유저 1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와 그룹을 동시에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chout에 소유자 아이디 그리고 그룹 아이디 탭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면 모두 다 변경되는 것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룹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콜론하고 그룹명, 파일명을 해주면 변경이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hout는 소유권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꼭 핵심 과정이라서 꼭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GRP는 나는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자는 상관이 없다. 즉, 소유권만 바꾸고 싶다. 그룹만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change group이라는 명령어의 CHGRP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얘는 소유자를 유지한 채 소유 그룹만 변경하는 전문적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R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하위 R이라는 옵션을 리커시브라고 해가지고 계층형 하위까지 다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명, 내가 바꾸고 싶은 그룹명과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이 파일명에 대한 그룹명이 변경이 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와 같이 오른쪽에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특정 개발팀의 김대리가 파일을 생성을 하고 운영팀에 이 과장이 수정을 시도합니다. 근데 거부를 당했어요. 왜냐? 이 둘은 실질적으로 같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관리자가 CHGRP로 그룹을 변경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과장과 김대리가 모두 속한 그룹이겠죠? 그러면 이 과장이 CHGRP에 변경된 그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체인지 모드라고 해가지고 파일에 대해서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하는 명령어입니다. R은 읽는 거는 read, W는 write,
X는 execute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어를 못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하는 명령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내가 실행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읽기 권한을 삭제하거나 쓰기 권한을 삭제하거나 기타 등등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방법에는 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팔진수 모드라 해서 숫자로 계산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호 모드라 해가지고 내가 특정 읽고 쓰고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추가하고 빼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진수 숫자 모드를 보시면 소유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파일을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에는 작성하는 건 수정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고 이 세 가지 이외에 파일을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라는 거죠. 이 세 가지로 뭐든지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읽고 쓰고 실행을 했을 때 읽는 거를 숫자 4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W 작성하는 거를 2로 만들었고 X를 실행하는 걸 1로 만들었습니다. 얘네를 다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이 나오잖아요. 이 7이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소유자에게 부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소유자의 플러스에, 이번에는 그룹을 세팅해 줘야 돼요. 그룹. 그룹은 읽기만 원해. 그러면 4 플러스 0 플러스 0을 하게 되면 그룹에게는 4로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즉, 읽기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플러스에 소유자 외에 그룹에 포함된 사용자 외에 기타 사용자가 있죠. 다른 제3자의 사용자. 다른 제3자의 사용자에게는 읽고 플러스 수정하거나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0 플러스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더하면 총 5가 나오죠. 그러면 이 숫자를 모두 다 나열을 하면 7, 4, 5라는 권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소유자에게는 읽고 쓰고 실행하고 그룹에게는 읽기만 가능하고 그리고 기타 제3자 사용자에게는 읽고 실행만 가능한 권한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면 777은 모든 사용자에게 그룹 기타 사용자에 포함해서 권한을 다 부여하는 거고, 그리고 소유자에게는 수정과 타인에 대해서만 소유자는 수정만, 그리고 제3자는 실행만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소유자는 chmod 644는 소유자는 수정과 제3자는 읽기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권한을 설정할 때는 총 우리가 이 소유자와 그룹과 기타 사용자에 대해서 모두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법에 오류가 발생해서 실행이 안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볼링 메소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권한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사용할 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H 모드의 U는 유저, 그리고 X는 execute, 실행. 그래서 유저에게 실행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실행 권한을 빼고 싶다. 그러면 하이픈 마이너스를 주시면 돼요. 사용자에게. 그러면 나는 이게 사용자가 아니라 그룹에게 권한을 주고 싶다. 실행 권한을. 그러면 U가 G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제 3자한테 맡기고 싶다. 그러면 오더, O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X가 아니라 읽고 싶다. 그러면 R로 바뀌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파일에 내가 원하는 소유자, 그룹, 제3자에게 권한을 할당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심볼릭 기어 모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CH 모드 해서
그룹과 오더에게 쓰기 권한을 data.txt에서 삭제를 시켜버리겠다, 제거를 시켜버리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저나 그룹이나 오더를 모두 다 설정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뭐 전체에다 그룹을 설정한다면 A의 전체라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마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여될 초기 권한을 세팅하는 설정 파일입니다.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022로 우리가 리눅스를 설치하게 되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를 기본적으로 만들면 777로 만들어지고 여기서 빼기 022를 하게 되면 755로 만들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 디렉토리를 우리가 생성하게 되면 기본적인 권한은 755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7은 사용자는 읽고 쓰고 실행이 가능하고 그룹과 제3자는 읽고 읽고 실행만 가능하는 권한이 디렉토리에 부여가 되는 거죠. 666 같은 경우는 파일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666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서 022를 빼게 되면 644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사용자는 읽고 쓰고만 가능하고 그룹과 제3자 같은 경우는 읽기만 가능한 권한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tUID가 있는데 setUID는 우리가 특정 파일을 설정을 할 때 반드시 관리자만 설정할 수 있는데 일반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파일의 설정이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의 권한을 잠시 빌려서 작업을 하고 다시 권한을 회수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명령어라고 설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용자가 패스드 파일을 변경을 하게 되면 이 패스드 파일에 S로 표기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S로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원래 X인데 S로 표기가 되어 있죠. 이 S라는 거는 일반 사용자가 이 패스드 파일을 건드렸을 때 이 패스드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으로 잠시 동안 상승해서 빌려가지고 작업을 하고 다시 권한을 반납하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방법은 일반적인 특수 권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한 세 자리 앞에 4라는 거를 추가해 주시면 setUID라는 게 설정이 된다. 그리고 기호 모드로 설정하게 되면 U 플러스 S로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파일에 권한이 부여된다. setUID 권한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tGID 같은 경우는 그룹의 권한을 잠시 동안 빌려서 사용할 때 하는 방법이고, 여기에는 G 플러스 S라고 넣어주시면 이제 이 디렉토리를 실행하는 동안에는 그룹의 권한으로, 이 파일의 소유된 그룹의 권한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숫자 모드로 한다라고 하면 4가 아니라 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티키 비트 같은 경우는 공용 디렉토리에 주로 만들 때 상성을 하는데 파일은 누구든지 쓰기는 가능하고요. 삭제는 주인만 가능합니다. 주인과 관리자만. 그래서 파일은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들어진 파일은 누구든지 접근은 가능하지만 삭제는 그 파일에 생성했던 소유자와 또는 관리자만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스티키 비트. 그래서 설정은 5, 플러스 T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숫자로 만약에 전환을 하겠다 하시면 4 대신에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 구조는 우리가 크게 부트 블록과 슈퍼 블록과 아이노브 테이블과 데이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부트는 부팅을 위한 저장 공간이고 슈퍼 블록은 이 부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속성 정보들이 있고요. 아이노드 테이블은 실제 메타데이터, 즉 소유자나 권한이나 크기 등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블록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은 앞단의 챕터 2 또는 3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운트는 우리가 USB를 연결했을 때 그 USB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마운트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USB는 물리적 장치이고 그 물리적 장치를 리눅스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특정 디렉토리와 연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 작업을 성공이 되면 그 만들어 놓은 디렉토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이 저장된 공간이 물리적인 USB에 저장되는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마운트, 그리고 장치명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장치명, 그리고 마운트 포인트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USB와 연결할 특정 디렉토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운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umount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장치명 또는 마운트 포인트 지점을 여기 뒤에다가 설정해 주시면 해제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내부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umount를 설정하게 되면 device is busy라고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운트 지점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이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U마운트에다가 F 옵션을 주셔도 되고요. 강제적으로 해제하겠다. 또는 여기서 지금 작업 중인 내용을 밖으로 다른 경로로 이동을 시켜서 작업을 취소하라는 거죠. 취소를 하고 나서 다시 마운트를 하게 되면 이제 해제가 되는 경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PC를 재부팅하면 이런 내용들은 다시 삭제가 돼버려요. 데이터는 그대로 저장이 되지만 내가 다시 연결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etc fs 탭이라는 파일입니다. 이 etc fs 탭에는 내가 마운트하는 이런 명령어들을 지정을 해두면 재부팅할 때마다 자동으로 그 마운트를 연결해서 내가 USB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뜻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무결성 점검이나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FSCK YDVSDB1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DVSDB1은 우리가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혹시 손상된 파일이 없는지 검사를 해서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KFS나 Make 파일 시스템의 약어이죠. Make 파일 시스템 EFS는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파일 시스템을 아까 설명을 드렸던 또는 이 챕터 2에서 설명을 드렸던 EXT4나 ISO9660이나 이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형태를 어떤 파일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이용할 건지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파티션 분할 후에 어떤 파일 시스템을 설정할 건지를 반드시 사용하기 필요한 필수 선행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크의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df 명령어가 있고요. 특정 디렉토리나 파일에 대해서 용량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du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df는 시스템 전체의 빈 공간을 확인하는 거고, due는 특정 데이터의 크기를 확인하는 거고, df는 속도는 그 시스템 정보를 즉시 로드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요. 듀 같은 경우는 파일을 일일이 계산해서 확인해 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DFH로 하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메가나 기가나 이런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SH 홈으로 했었을 때는 특정 홈 디렉토리를 요 편한 상태로 출력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홈은
do sh 홈 디렉토리의 용량을 디스크 사용량을 출력해 주는 거고 홈 디렉토리에 df-h는 디스크 사용량에 대한 전반적인 용량을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형태로 출력을 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쿼터는 우리가 특정 디스크 공간을 상대편한테 특정 A라는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A라는 사용자는 딱 1기가만 사용할 수 있어. 어, 그럴 때 조건이 있습니다. 자, 소프트 리밋을 했을 때는 너한테는 1기가만 사용하도록 해줬는데 그 1기가를 넘었을 때 과연 이 옵션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게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를 들어서 소프트 리밋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A라는 사용자한테 계정을 1기가까지만 할당해주는 디렉토리를 제공해줬을 때 그 제공해주는 설정을 할 때 소프트 리밋을 설정하게 되면 나는 12월 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할 거야. 그런데 12월 1일 초과가 되었어. 그러면 사용은 일단 가능해요. 그리고 그레이스 페리오드라는 걸 넣어요. 12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12월 1일에서 만료가 되었지만 12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유예 기간을 주고 이 12월 30일이 초과가 되면 이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하드 리밋으로 내가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 12월 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이 무조건 안 돼요. 유예 기간이고 뭐가 없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런 저기 뭐야, 이런 옵션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명령어가 있습니다. 커터 체크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디스크에 대해서 그 특정 디렉토리의 용량이나 유예 기간을 사용 기간을 제어하는 것을 커터라고 합니다. 커터 체크는 파일을 내가 필요한 폴더라든지 파일을 생성할 때 확인하는 업데이트 명령어이고요. 커터 온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쿼터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ED 쿼터 같은 경우는 에디트 쿼터라고 해가지고 내가 파일이나 이런 리스트를 재점검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을 수정하기 위한 역할인 거죠. 그리고 리쿼터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파일들을 수정을 해서 다시 나는 수정된 버전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